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보면서 느끼겠지만은 개념 자체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모든 과목 풀어서 거의 제일 적다고 보면 기하보다도 적은 기하랑 같은데, 근데 이제 다양한 유형별 문제를 풀어보고 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4단원 하면서 이게 이제 확률 쪽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5단원부터는 이제 통계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확률 쪽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올라가서 문제 좀 이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집합이라고 문제들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조합, 나무의수 순열조합, 그 다음에 1단원에서 배웠던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 다음에 뭐 원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걔네들을 결국에는 이 NS분의 NA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확률이라고 했던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총 집합해서 다 나오는 느낌이 있었어. 그냥 이론 배울 때는 그냥 뭐 그때 어려운 게 없었는데 결국은 해보니까 약간 총정리되는 느낌이 있고 3단원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62조의 조건부 확률 쪽에서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관련한 모의고사를 볼 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좀 이제 연결되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놓고 이게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왜 이 상황을 판단을 했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서를 잡아야 되는지를 자꾸 좀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지? 전체 집합이라고 보는 거지. 모든 애들을 다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결과 집합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했던 거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런 표현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야. 어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이 B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B가 주인공인데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아니냐? 근원 사건이 바뀌어. 근원 사건이 표본 공간이 전체 표본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일부 보고 싶은 PA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만 보는데 그 중에서 B가 들어가는 게 뭐냐 이렇게 개념을 깔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그리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A랑 B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먼저 벌어진 거냐면은 PA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거야. PA라고 하는 전체가 아니라 PA라고 하는 사건 중에서 사건의 확률이지. PA의 사건의 확률 중에서 그러니까 A의 사건의 확률 중에서 A가 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야. 이 부분을 이제 한정한다는 것이다. 전체 집합이 이 다 통틀어서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사건 중에서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을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 가볍게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만약에 PA가 4분의 1이야. PA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B가 5분의 1이야. 근데 문제에서 P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10분의 1이라는 게. 근데 문제에서 PB가 A 값이 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A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B가 일어났을 확률을 지금 물어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B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면은 전체 확률은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일단 써요. 4분의 1 중에서 그 중에서 B가 일어났을 확률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B가 일어났을 확률을 쓰는 건데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A 중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 여기를 이쪽에다 대입을 해야 돼. 대입을 해가지고 그 값이 10분의 4로 이렇게 계산되는 결과값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돼. 이렇게 전체 집합에서 그는 평원 공간이 일부 집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률에 대한 문제들이 헷갈리면 자꾸 집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좀 해볼게. 그럼 반면에 이렇게 한번 봐봐. 만약에 P A가 B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일단 전체 사건은 이 B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부분은 A, B가 있을 때 여기 이만큼에 대해서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식으로 써보면 P, B분의 P, A 그시가 B.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렇지?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써보면 5분의 1. 이때 A 그시가 B로 하는 건 여기가 10분의 1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게 P, A가 B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뒤에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 이거 가볍게 확인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해보고 지금 바로 설명을 해줄게. 확인 2번 문제.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A는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정리해보면 2, 4, 6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1, 2, 3 그러면 PA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거 하나씩 해볼까? PA는 2분의 1 근데 두 번째로 PA도 B 이거는 교집합이 지금 2랑 6 두 개.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다 이거지. 1교비는 3분의 1이 됐어. 근데 세 번째로 문제에서 물어본 게 P, B가 A야. 그치? 그럼 이걸 사실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PA분의 PA도 B로 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 이거를 NS분의 NA 그 다음에 분의 쪽은 NS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따져도 돼. 굳이 확률분의 확률로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따져도 바로 답이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푸는 방법은 여기 나왔으니까 2분의 1분의 PA분의 PA도 B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하면 정답이 나오지. 그래서 2분의 1분의 B는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하는 게 정답이 나오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즉 2, 4, 6 3개지. 3개 중에서 지금 B가 일어나는 거는 2개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어. 그럼 가볍게 이거 관련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할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어.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된 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돼 있으면 확률의 덧셈 정리도 배웠었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3단에서 덧셈 정리 배웠었어. 그치? 그 덧셈 정리의 의미는 뭐였던 거였냐면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갈게. P, A, 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P, A 더 P, B에서 빼기 P, A 교집합 B 이렇게 한다를 얘기했던 거지. 이게 덧셈 정리였던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언제? 그 배반 사건일 때는 이 P, A 교집합 B가 0이 되면서 이쪽이 P 더하기 PB가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이게 덧셈 정리였다고 하면은 곱셈 정리는 이렇게 정리가 돼. A 교집합 B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덧셈 정리가 합집합비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이렇게 쓰면 PA가 있으면 여기다가 PA가 먼저 일어난 거야. 먼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지. A가 먼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공이 검은색 공이 3개가 있고 흰색 공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흰색 공을 이제 처음에 흰색 공을 꽂는데 검은색 공을 먼저 뽑았을 때 그 다음에 흰색 공을 뽑을 합니다.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다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검은색 공을 먼저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뭘 하는 거냐면은 5분의 3을 먼저 하고 5분의 3을 하고 그 다음에 PA를 지금 한 거잖아요.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흰색을 뽑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빼고 나면은 4분의 1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차례대로 A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이걸 뽑는 경우야. 이걸 A라고 봤을 때 A가 일어나고 나서 연달아서 A를 뽑고 나면은 검은색이 하나 빠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 흰색을 뽑는 건 4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지금 대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풀 수 있어. 그렇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쪽을 P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PB 곱하기 PA바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B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났을 때 A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거기 확인 3번 문제 간단하게 해보고 괜찮은 사람들은 그 대표형 문제를 좀 바로 몇 개를 해보자. 대표형 문제 제일 위에 있는 거 위주로 한번 해봐. 시간을 주고 바로 설명을 할게. 덧셈 정리는 합집합에 대한 얘기였고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될 거야. 내가 뽑아온 문제는 대표형 1번에 2번, 그 다음에 대표형 4번에 2번, 대표형 5번 문제. 3개는 좀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 대표형 1번에 2번이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 같이 보면 1번에 이거 봤더니 PA가 2분의 1,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10분의 7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PB가 여집합이지 A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에는 A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요. A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게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여기 A 여집합은 1에서 2분의 1 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바로 나오지. 바로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등호분산의 법칙을 생각하면 B 합집합 A는 A 합집합 빼고 볼 수가 A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A 합집합 B에 그냥 여집합 구하는 거야. 10분의 3이지. 10분의 3인 거니까 여기다가 10분의 3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 확인하시죠. 그치? 풀면서 대표용 4번에 2번을 한번 봐봐. 4번에 2번을 설명을 할게요. 혹시 4번에 2번 좀 헷갈렸던 사람들은 더 같이 보면 되는데,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두 번째 검공이 나올 확률을. 근데 이거 두 번째 검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흰공 뽑았을 때랑 첫 번째 검공을 뽑았을 때랑 그 뒤에 검공을 뽑을 확률이 달라져. 그치? 그거를 그래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검공을 뽑았을 때 그 뒤에 검공을 뽑을 확률이랑 그다음에 검공을 뽑지 않았을 때 그 뒤에 검공을 뽑을 확률, 그 두 개를 분리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치? 처음에 검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였잖아. 그치? 8분의 5였으면 그 다음에 검공 하나 뽑았으면 나머지 7개 중에서는 이제 검공이 4개가 남았다. 그러니까 7분의 4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검공 뽑지 않았어. 8분의 3이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검공 여전히 5개가 남아있거든. 그럼 그 다음에 뽑을 때는 7개 중에 5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P, A 곱하기 P,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A 여집합이 일어나고 A 여집합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P, B가 일어나야 되는데 A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계산한 거다. 그래서 둘이를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보면 돼. 그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고 가면 되지. 수학이 준비됐어. 5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5번 문제. 하나 이해하겠어? 이거 5번 문제 헷갈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야. 일단은 A, B 중에 임의의 하나를 선택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A를 선택했을 때랑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 상자 A를 선택했을 때랑 B를 선택했을 때 나눠서 보겠지. 상자 A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그 중에서 모두 노란색이라 했으니까 여기 6개라고 한 거지. 6개 중에 2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한꺼번에 뽑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데 주의해야 건 뭐냐면은 A랑 B를 A, B 중에서 A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앞에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이쪽 B는 뭐냐면은 여기도 역시 상자 B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전체 6개는 이번에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여기에서 노란색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각각을 계산했을 때 이 값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하나는 6분의 1이 나오고 하나는 10분의 1이 나오지. 그러면은 노란색을 뽑았을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도 노란색 뽑고 이것도 노란색 뽑은 거거든. 그치? 그러면 전체의 그 표본 공간이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표본 공간의 확률이 이렇게 바뀐 거야. 분모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문제에서 A 상자에서 나온 공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6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개념을 따질 때 문제를 풀 때 전체 노란색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모두 공 2개가 노란 공이랑 확률 중에서 A에서 나온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다음에 그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뺀 위에서 분자에다 쓴다. 이렇게 여기다가 오늘 배우는 내용을 표를 좀 정리하면서 갈게. 조건부 확률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배울 거는 독립종속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게 독립시행에 대해 이제 5단어로 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개념들이 뭔가 겹쳐서 헷갈리게 되니까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조건부 확률의 그 주제는 뭐였던 거냐면 P, B바 A라고 하는 거는 P, A분의 P, A, 교 B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 이게 주제였어. 이게 주제였던 건데 이 독립종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보고 얘의 주제는 또 뭔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갈게요. 한번 잘 봐봐. 근데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저녁을 먹을 확률이랑 서진이가 저녁을 먹지 않을 확률은 서로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서진이 슬퍼. 안 슬프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 독립性그거 이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독립이 되는 건데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3시에 잤어. 3시에 자는 경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자는 경우랑 그 다음에 12시에 자는 경우 두 가지로 따진다고 하면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치? 그럼 그거는 그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는 종속이 되는 거고 그게 전혀 아니라면 독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 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 개념집에 있는 예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꺼낸 공을 어떤 주머니에 5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을 꺼내는데 내가 그 흰 공 2개랑 검은 공 2개랑 흰 공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은 공과 흰 공을 뽑는 거를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경우 있지. 그치? 그러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5분의 2가 유지가 되는 거야.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넣는 거니까. 그치? 뺐다가 다시 넣는 거니까 5분의 2가 계속 유지가 돼. 그럼 이거는 이제 독립이다. 서로 사건들은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뺐는데 빼고 나서 다시 안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은 달라지겠지. 그치? 그거는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종속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 말을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제 확률에서 쓰는 기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P, B바 A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아. A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됐을 때는 P, B가 A였어. 이런 것도 그냥 T, B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B가 일어나는 그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돼.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고 반면에 이게 지금 독립이야. 이게 독립인데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속은 이게 지금 둘이 같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지. P, B가 즉 A가 일어났을 때 뭔가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렇게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치?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한번 70쪽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긴 할게.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P, A 교수파 P 요게 일어날 확률이 좀 전에 우리 어떻게 배웠던 거였냐면 이렇게 정리했었지. 이거 곱셈법칙이라고 배웠던 거지. 이거 이쪽으로 넘겼지. 넘겨가지고 PA 곱하기 PB가 A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독립이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좀 전에 이렇게 바뀐다를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바뀐다 했으면 이게 이 사단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 뭐냐면은 원래는 PA 교수파 B가 이렇게 쓰여졌었던 건데 독립일 때는 그냥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예요. 그치?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 독립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려고 할 때는 이 공식을 써서 항상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는 거. 확인 문제 있는데 PA가 0.3이야. 그 다음에 PB가 0.4. 근데 PA 교수파 B가 0.07이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하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냥 둘이 곱해봐. PA 곱하기 PB를 해보는 거. 이렇게 해보면 이 값이 0.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얘랑 얘랑 지금 서로 다르면 이거는 이제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확률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0.2랑 0.65로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여기가 0.13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곱해봤을 때 0.2 곱하기 0.65로 하면 0.13이 나오거든. 그치? 둘이 이게 똑같잖아. 둘이 똑같으면은 그때는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말로 생각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이 공식을 쓰면은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PA 교집합 B는 P 곱하기 PB인지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이거는 서로 P를 충분 조건.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은 PA 교집합 B는 P 곱하기 PB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PA 교집합 B가 P 곱하기 PB라고 나와있으면 그러니까 A가 B는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좀 전에 이거는 증명을 했거든. 간단하게 여기서 확인해줄게.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확인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쉬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PB가 있어. PB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PA를 위아래로 곱해볼게. PA 곱하기 PB를 이렇게 분자 보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이 가정이 있었던 거죠. 이 가정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의 의미는 B바 A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PB랑 PB바 A랑 그래서 A가 B는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해보고, 그 확인 4번 문제 잠깐만 한번 쓰시면 좀 확인 4번 하고 이해됐어? 다시 설명해줄까? 요거만 다시 설명해줄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A와 B는 독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 이거 가정을 깔고 한번 이 개념 이해했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은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야. A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PB가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PB로 바뀌었잖아. 요게 지금 요거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증명이 돼. 그치?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살표고, 독립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P를 충분 조건이라면은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이게 A와 B는 독립이라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P, B랑 결국에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이 이걸로 연결되면 되는 거거든.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이걸 증명하려면은 P, B를 기준에서 출발하는 거야. 위아래로 P, A를 곱하고 나면은 P, A분의 P, A 곱하기 P, B가 됐어. 그치? 근데 좀 전에 P 곱하기 PB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공식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얘로 바꾸는 거야. 얘를 얘로 바꾸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만큼의 의미는 이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조건과 확률이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와 확률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거 있지. PB는 여기 얘랑 얘 끝에 걸 PB는 PB가 A다가 증명이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된다. 이렇게 식이 있으면 독립이다 얘기하는 거고, 독립이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여기 그 대표형 문제들 좀 몇 개 한번 풀어볼게. 두 개밖에 없는데 풀어볼까?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PA 곱하기 B는 PA 곱하기 B. 근데 이게 언제일 때냐면은 독립, 두 사건이 독립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알고 가면 돼요.
우리 여기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 여기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금만 지나도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독립이랑 배반이랑 차이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헷갈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미리 좀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는 헷갈릴 것 같은 사람들은 이 개념 슬라이드나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좋겠어요. 71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표로 한번 정리해봐. 결국에 독립이랑 공성은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지. 근데 이거 두 개에 대한 설명은 지금 충분히 했다고 해요. 이 A 교집합 B가 P 곱하기 Q이면 독립인 거고 이게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 3단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봐.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그렇지? 그 다음에 확률로 보면 0인 거지. 그렇지? 이 상황인 건데 주사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A가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보고 2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보고. 그렇지? 윤사 이제 끝나?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주사위는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 그렇지? 주사위는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 이거 당연히 0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풀어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나올 확률인 거거든.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인 거. 그렇지? 그럼 PA분의 PA도 B인 건데 이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B가 나올 확률 자체는 그냥 6분의 1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6분의 1이랑 0이랑 같지 않지. 같지 않으니까 여기 PB가 A랑 PB가 서로 다른 거지. 그렇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배반은 종속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 배반은 종속의 일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집합 표시로 본다 하면은 배반이면 종속이다라고 이렇게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지. 배반, 종속 사건, 많은 종속 사건 중에서 배반 사건은 종속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많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예시를 한번 헷갈릴 때마다 봐. 보면은 배반 사건은 종속의 일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자. 그 밑에 설명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71쪽에 있는 밑에 설명에 보면은 이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하면서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해놨지. 근데 예시가 조금 더 와닿을 거니까 이렇게 알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옆에 개념 노트 6번이라고 되는 부분에 써있지.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건이 서로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야. 1이 나옴으로 인해서 2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종속 사건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서 독립과 배반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한번 정리를 해봐. 독립종속이 헷갈리면 머리로 그냥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도 일단은 이 공식을 써놓고 생각을 공식을 써놓고 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지? 그러면 결국에 독립을 하는 거는 PB가 A라고 하는 거는 P 이거 하나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독립의 의미였어. 이게 독립의 의미였고 얘를 활용하면 이게 없애법칙이 됐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지.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이게 두 번째 방식이지. 자, 기억을 해봐.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둘 중에서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사건. 왜냐면은 이거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학년 때 끝까지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통계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독립은 특히 관심을 갖고 얘가 독립시행으로 연결되는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74쪽으로 한번 넘어. 74쪽의 내용을 보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사위를 4번 던져. 주사위를 4번 던져.
4번 던지는데 눈이 2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2의 눈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던질 때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전 사건과 그 후의 사건이 서로 동일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던질 때마다 계속 6분의 1인 거잖아. 6분의 1. 그치?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동그라미로 봐봐. 동그라미 본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동그라미 x x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어. 주사위 4번을 던질 때 대신 뭐 해보고 싶은 거냐면 눈이 한 번 나올 때를 그냥 한번 따져보자. 쉽게 생각해서 한 번을 따져볼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던지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그 다음에는 XX, OX일 수 있고, 그 다음에 XX, X, O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그러니까 항통을 배워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라고 얘기하면은 6분의 1에 4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4번 던질 때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쭉 안 나오는 거, 한 번 안 나오고 나오고 나서 쭉 안 나오는 거. 얘네들을 다 따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앞에다 뭘 써줘야 되냐면은 4C1을 이렇게 써줘야 돼. 4번 중에 한 번을 선택해라. 이렇게 써주는 개념을 깔고 가면은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 계산이 잘못 썼네? 중요한 여기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은 한 번 일어난 거고 6분의 5는 3번 일어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치? 잘못 썼어. 여기 처음에 원래 이렇게 계산하잖아. 6의 눈이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처음에 6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가 아닌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은 3승인 거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4C1을 이렇게 지금 곱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사건이 2번 일어날 확률로 봐봐. 2의 눈이 나올 사건이 2번을 본다면은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2, 3, 4에 대해서 5, 5, x, x 그 다음에 5x, 5x 5x, x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또 해보면 x5, x5, x 그 다음에 x5, x5 그 다음에 x, x5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를 4C 2 곱하기 6분의 1에 제곱 곱하기 6분의 5에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두 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이해해보면 되겠지. 그리고 사실은 눈치를 이미 채우고 있겠지만 이거는 가포순의 개념이기도 해. 이거는 결국에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눈 거다 볼 수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4C2라고 하는 거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눈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NCR의 개념 자체가 원래 이거였어.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거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가포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보통 가포순으로 표현 안 하고 이게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한다. 그렇지? 그래서 독립시행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다 좀 줄을 쳐놓을까? 74 쪽에 개념 동일화되는 부분에 이렇게 돼 있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그렇지? 그 부분이 중요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동일이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면은 너희가 독립시행이라는 문제, 독립시행 문제라는 걸 알려주면 푸는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독립시행이라는 것 자체를 눈치를 못 채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특히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내신 범위가 좁을 때는 독립시행인 걸 생각하면서 푸는 사람들 많은데 특히 수능 관련한 모의고사들은 그걸 눈치채면서 푸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가장 큰 단서 두 개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시행하는데 시행을 할 때마다 계속 독립이 같은 확률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일반화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냐면 NCR 그러니까 여기 사건 A가 R에 일어날 확률인 건데 P에 R승을 쓰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인 거지. 1-P에 여기는 N-R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은 N개 중에 R번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건데 6분의 1의 1승이었고 나머지 6분의 1의 3승이었지. 이런 개념으로 깔고 가면 되겠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
요 대표형 문제 두 문제만 좀 풀어보고 정리 가보기로 하죠. 그래서 독립주행에 대해서 요거 오늘 하나 정리해보면 여기다 이거 쓰면 되겠지. 얘에 대한 공식은 NCR 그 다음에 P의 R승에 1-P의 N-R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독립주행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사건이 예를 들어서 뭐 1의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 2, 3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 4, 5, 6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 각각을 본다면 여기 6분의 1이고 6분의 2고 6분의 3이고 이렇게 가죠. 그렇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고 아니고 그렇고 아니고로 따져야 돼. 그렇고 아니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공식을 이렇게 뭐라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 두 가지로만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통 어떤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은 승부차기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아니면 자유투에 대한 승부차기에서 축구 승부차기 있지. 축구 승부차기에서 뭐 이제 A 팀이 B 팀이 뭐 4번 만에 이길 확률, 뭐 5번 차서 이길 확률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확률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팀이 골을 넣을 확률을 계속 일정하게 줘. 0.8이라고 이렇게 줘. 0.7이라고 줘. 그렇지? 그럼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차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힘들어? 끝났어. 이거 1, 2번만 보고 끝내. 공식 자체가 이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시 한번 봐봐. 여기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 예시를 보면 6분의 1이었어. 맞지? 2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 맞지? 그 이해돼? 그러니까 주사위에 한 번 더 넣었어. 그럼 여기 지금 6분의 1이 여기 깔려있고 P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R번 일어났다 했으니까 R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난다. P가 R번 일어난다 하면은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나머지 n-r이 되겠지. 1-p n-r.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실을 빼고 보면 4번 시행을 했어. 4번 시행을 했는데 2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보라고 하면은 6분의 1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2가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5의 3승이 돼. 그치? 그건 이해돼. 근데 4번 시행 중에서 한 번은 선택을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예시로 들어준 것처럼 첫 번째 2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2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2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4개 중에 한 개는 6분의 1이 됐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요것도 그러면 한번 다시 봐요. 사시 6분의 1 제곱 6분의 5 제곱이라는 의미는 여기 2랑 똑같아. 2랑 똑같고 여기 지금 보면 요 2는 사시는 4-4 공식대로 간다. 6분의 1 제곱인 거고 6분의 5에 4-2승인 거. 괜찮아? 끝내자고. 오늘 얘기해준 거, 요 주제를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넣어서 정리해봐. 세 가지 흐름을 배운 건데 처음에 조건부항을 요것만 이제 설명하려고 왔을 때 조건부항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낮기를 한 거지. 그래서 공식 이렇게 쓴다 라고 했던 거였고 이거를 독립종속에 갔을 때는 원래의 개념이 곱셈 법칙이라는 거에서 이분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였고 독립식의 공식이 이렇게 해서 연결 지어서 워크북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NG부터 해볼게요. 여기 아까 받았었던 1, 2단원 시험지 마무리 안 된 사람들은 종이로 받아가지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줬으면 했거든요. 그것도